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철학 역사상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된 질문이죠. 바로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두고 벌어진 말 그대로 세계의 대결인데요. 한쪽 코너에는 서양 철학의 문을 활짝 연 거인, 플라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째로 뒤엎으려고 했던 강력한 도전자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논쟁은요,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존재한다,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두 철학 거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철학자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 명은 실제의 완벽한 원본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그걸 찾으려 했고요. 다른 한 명은 아니,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죠. 이들의 엄청난 지적 대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세요. 둘 다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출발선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플라톤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뭔데?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야?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하이데거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쓸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정답을 찾으려 하고 다른 쪽은 질문 자체를 파헤친 겁니다. 자, 먼저 서양 철학의 영원한 챔피언 플라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실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놓은 대답은요.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서양 사상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플라톤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는요. 저 너머 어딘가에 완벽한 원본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데아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의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의자들은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의자, 즉 의자의 이데아를 어설프게 흉내낸 복제품, 심지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는 이렇게 딱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맨 꼭대기에는 모든 존재와 삶의 근원이 되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선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완벽한 정의, 완벽한 아름다움 같은 개별 사물의 원본인 이데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맨 아래 단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인 거죠. 진짜 리얼은 저 꼭대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도전자의 등판입니다. 20세기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그는 플라톤부터 시작된 이 2000년의 거대한 전통이 사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는 거대한 착각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철학계에 던져진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죠. 하이데거 비판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존재론적 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는 서양 철학 전체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봤어요. 뭐냐면 존재의 그 자체, 즉 있음이라는 사건이나 지평을 우리 눈앞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개별 존재자, 즉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있음과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하이데거는 그 증거를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찾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진리, 즉 알레테이아는 이런 뜻이었대요. 무언가가 숨겨져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앞에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내는 사건, 그 자체가 진리였다는 거죠. 진리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바로 플라톤 때문에 진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가 역동적인 드러남의 사건이었다면 플라톤 이후 진리는 정확성 테스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 머릿속 생각이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와 정확히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진리가 되면서 진리가 가진 그 생생한 현장감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하이데거의 이 강력한 비판에 플라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는 플라톤 자신이 쓴 책 안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반전의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하이데거가 그려놓은 플라톤이라는 그림에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플라톤 철학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가 몰랐던 복잡한 면을 들여다볼 차례가 된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플라톤은 후기 저작인 소피스트라는 책에서 훨씬 역동적인 현실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는 존재를 저 너머의 고정된 원본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힘 또는 능력으로 설명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없는 것, 즉 비존재에 대한 생각인데요. 비존재가 그냥 텅 빈 없음이 아니라 단지 다른 어떤 것일 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데거가 플라톤은 존재를 고정된 걸로만 봤다고 했던 비판이 좀 머쓱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플라톤에게 존재가 사물의 본질이라면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사물들이 의미 있게 나타나는 배경 또는 무대 같은 겁니다. 진리 역시 한쪽은 정확한 알물, 다른 쪽은 드러나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추상적인 논쟁은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이미 완벽한 정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걸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동적이고 열린 가능성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이 위대한 대결은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음, 음, 플라톤이라는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도 유명한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죠. 이데아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존재는 계속 변화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 그것은 명확하고 불변하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잘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그 안에 깔려 있는 이제 깊은 전제 같은 생각은 존재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떤 것은 더 깊이 존재하고 더 존재다운 존재가 있고 어떤 것은 존재답지 못한 존재, 흐리게 존재하는 마치 색깔의 정도 차이처럼 아주 짙은 빨강과 연한 빨강이 있는 그런 것처럼 짙은 존재와 연한 존재로 존재의 그레디언트, 존재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깔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많은 역사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이 이 플라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여 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까요? 반대의 개념. 완전히 플라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 그러면서도 굉장히 철학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람들에게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철학자가 이제
거의 현대의 2000년도 훨씬 넘어서 한 2500년쯤 후에 나타났죠. 하이데거라는 사람,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플라톤식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은 더 옳은 존재, 어떤 것들은 더 존재답지 못한 존재, 이렇게 존재자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그래서 존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경험들, 주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건들, 경험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현상, 어떤 동적인 경험들인 거지, 정적으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들 안에서 발견해낼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게요. 하이데거의 말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관적인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이데거가 짚어준 존재라는 것은 그런 내면의 경험들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감을 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면으로는 공감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플라톤을 완전히 무시하는, 플라톤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존재를 무슨 외부의 어떤 고정된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데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을 이데아라는 허상으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또는 잘못된 그런 철학적 방향이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재밌게도 AI가 정리해 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플라톤의 책 속에도, 저작 속에도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그런 역동적인 경험으로서의 또는 동적인 요소로서의 그런 존재의 개념을 플라톤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면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이데거의 그런 비판들이 좀 머쓱한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하이데거가 보지 못한 면까지 고려한, 즉 하이데거가 보았던 경험으로서 그런 존재의 관점뿐만 아니라 경험된 존재자들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 종합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존재란 어떤 정도가 있는 진정한 존재와 존재가 아직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직 존재를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이 실제한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현대인들이 플라톤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좀 더 깊이 배워봄으로써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보고 실제를 본 그 관점들을 더 깊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겸손하게 더 배워볼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